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오토타임스 합입뉴스 국민대교 권영주입니다. 네,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오토타임스 김성환 기자가 준비했는데 신차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차가 나왔습니까? 네, 포르쉐 코리아가 지난 17일 이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독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신차 소식이겠죠. 예. 지난 4월 출시한 이 포르쉐 쿠페형 SUV 카이엔 쿠페가 드디어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뭐 엄청 멋있는 디자인을 당연히 갖고 있었고요. 그만큼 또 취재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카이엔 쿠페는 어떤 차인가요? 네, 이 포르쉐는 생각보다 쿠페형 SUV 시장에 조금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조급하게 흐름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좀 탄탄하게 완성도를 갖춰서 네. 뒷심을 발휘한다는 건데, 뭐 이제 이전에 뭐 BMW X6라든지 벤츠 GLE 쿠페라든지 쿠페형 SUV가 좀 앞서서 많이 초반에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런 설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카이엔 쿠페 타봤어요? 타봤습니다. 아, 네. 어땠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아, 네. 직접 시승에도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는데 6기통 3.0L 이 가솔린 터보 엔진이 주는 힘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이제 경쟁 차종들이 다 디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가솔린 쿠페형 SUV인데 그리고 아무래도 또 포르쉐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SUV 느낌보다는 정말 좀 시야가 높은 키 큰 해치백이나 정말 스포츠카를 모는 듯한 아주 인상 깊은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1억 1,36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역시 뭐 포르쉐답게. 네. 너무 가볍게 어긋 넘기고. 여기서 이것저것 옵션 붙으면 이제 한 1억 5천, 1억 중반까지 가는데 일단 초반 가격은 이 경쟁 차종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BMW X6나 뭐 아우디 Q8이라든지 벤츠 GLE 쿠페도 다 1억 1천만 원 선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어떤 옵션을 넣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머리를 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타이칸도 나오네요. 타이칸. 네, 이 포르쉐 코리아가 카이엔 쿠페 공개와 함께 올 하반기 출시할 타이칸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과 가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제 타이칸 4S가 먼저 출시가 됩니다. 네. 1억 4,56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내년에 터보와 터보 S가 나오는데 터보는 1억 9,550만 원, 터보 S는 2억 3,36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발표된 성능은 어때요? 네, 우선 이 타이칸 4S 그리고 터보 S가 일단 국내는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일단 4S 같은 경우는 한 530마력에서 한 570마력 선이 될 것 같고 터보는 이제 680마력. 어마어마합니다. 야, 680마력의 터보 S는 761마력. 아, 정말 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어요. 네. 또 이 주행 가는 거리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터보 같은 경우는 450km를 달릴 수 있고 대부분 다 막 400, 500km대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쟁차가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 모델 S 정도 유일하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모델 S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P100D가 한 600마력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이 타이칸의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직접 충전 시설도 구축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800V 시스템이라. 네,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 계획도 작게나마 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이마트 성수점이나 양재점을 중심으로 한 전국 10여 개 주요 장소와 9개 포르쉐 센터에서 320kW급 초고속 충전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전국 120여 곳으로 확대를 해서 좀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좀 빨리 구축이 돼서 좀 인프라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고. 네. 지금까지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오토타임스 구기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소식은 역시 구스트라다무스. 네. 민망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신형 4세대 카니발 렌더링이 공개가 됐어요. 네. 예상대로인가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비교 화면이 나오고 있죠. 자, 어땠습니까? 이게 정체성이. 네, 먼저 이 렌더링으로 공개된 외관을 보면 소렌토나 셀토스가 연상될 정도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기아차의 그 디자인 정체성을 잘 구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릴과 이어지는 헤드램프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잘 따랐고 또 차체 사방을 두르는
음각의 캐릭터 라인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마감의 A 필러 이런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카니발의 또 다른 특징. 네, 최근 이제 현대 기아차에 3세대 플랫폼을 채택을 했고요. 엔진은 엔진은 두 가지가 출시가 됩니다. 네, 가솔린 3.5 자연흡기 엔진이 추가가 되고요. 또 디젤 2.2 네, 기존의 핵심 엔진이죠. 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네, 변속기도 역시 8단 자동을 조합하고 네, 구동 방식은 압박 휴글립 한 가지입니다. 시트는 7인승, 9인승, 11인승을 유지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접이식 기능을 강화한 팁업 시트 네, 이게 이제 적용이 됐고 또 그 시트 레일 구조를 개선을 해서 그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4인승도 있네요. 네, 4인승과 하이리무진도 하반기쯤에 네, 한 4분기쯤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4휠 드라이브 버전은 없나요? 제가 또 취재하는데 또 따로 취재를 했는데 휘민트 네, 휘민트 정보원에 의하면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네,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하이브리드도 상당히 소문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준비 있었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네. 자, 언제 나옵니까? 실제로 일정은? 네, 먼저 지금 3세대 카니발은 이미 생산이 중단이 됐고요. 예. 지금 한창 이제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주 내에 이제 또 주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렌더링이 아니라 이미지가 사진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죠. 네,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전 계약과 생산 개시는 7월 중순부터 그리고 출시는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2 디젤이 올라가잖아요. 네. 요건 이제 또 뭐 GV80 이런 것처럼 네. 데뷔했겠죠? GV80 완전히 이제 새로운 엔진이었고 이번 건 이제 기존 거랑 기존 쓰고 있었으니까. 네. 자, 지금까지 국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오토타임즈 오라피 협정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거 봤어요. 현대차 그룹이 드라이빙 센터를 국내 최대로 짓는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본인들이 짓는 게 아니고 한국타이어 거. 그렇죠. 옆에 한국타이어가 협력사로서 짓는 거 돈 같이 묻는 건가요? 같이 붙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2022년 상반기,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남았는데요. 네. 한국타이어가 충남 태안에 주행 시험장을 짓는데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2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38만 평에 달하고 이 트랙의 길이만 4.6km에 달한대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F1 서킷하고도 거의 맞먹는 네. 규모의 이런 주행 시험장을 짓는데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현대차가 드라이빙 센터를 갖추고 이 한국타이어의 주행 시험장도 같이 쓰면서 필요하면. 뭔가 소비자들을 위한 센터도 마련을 하고 막상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짓는 센터의 경우에는 지상 2층짜리 그러니까 한 10,000평 정도, 10,000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한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0평 규모의 이제 건물을 더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이빙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이 현대차가 말한 것보다는 한국 타이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한국 타이어 거죠. 네, 한국 타이어 거고 그 옆에 조그맣게 붙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BMW 드라이빙 센터에 한 방 얻어맞은 거죠.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2014년에 이제 BMW가 드라이빙 센터를 개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독일하고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 드라이빙 센터였고 실제로 이제 가족 단위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국내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규모는 24만 제곱미터인데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한국 타이어가 짓는다는 게 BMW 드라이빙 센터보다 5배 정도가 커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한국 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앞서긴 하고 이 경우에는 BMW의 경우에는 트랙 길이도 한 2.6k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드라이빙 센터가 있으니까 최근에 뭐 5 시리즈나 6 시리즈의 세계 출시도 이끌어낼 수도 있었고 또 그만큼 좀 상징적인 BMW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츠도 그 BMW 드라이빙 센터 지은 다음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임대해서 마치 전용 그렇죠. 놀이터처럼 네. 사용한 거 아닙니까? 임대해서 쓰고 있죠. 예. 네. 뭐 현대차도 이제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인제 서킷에서 예. 했고 이게 BMW가 확실히 불을 잘 지펴줬던 것 같아요. 역시 경험이에요. 네, 이제는 경험. 그렇죠. 네. 소비자 경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를 안방 시장으로 하는 브랜드니까 이런 드라이빙 센터 이제 소비자들이 와서 경험할 수 있는 좀 상징적인 곳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BMW나 벤츠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좀 고성능 제품이라던가 고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드라이빙 센터
출연을 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어쨌든 브랜드의 로열티를 높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가족 단위가 와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이제 그렇죠. 어린 아이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심어주고, 혹은 이제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알려주는 뭐 그런 효과까지 다들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아주 뭐 멀리 내다보자면 저희가 이제 소유와 공유까지 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공유로 대중 브랜드가 흡수가 되다 보면 이제 소유욕을 어떻게 브랜드들이 이 소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여기서 이제 정말 브랜드의 그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뭔가 오프라인 판매가 이제 점차 줄잖아요. 오프라인 네. 전시장이라던가 대리점 이런 것들이 많이 줄면서 오히려 이 드라이빙 센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시승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럼요. 소비자들의 네. 경험을 늘릴 수 있는 주말에 그런 이제 장소가 뭐 열어주고 될 수 있을 것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타임스 2월 3주 하이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2020년이 절반이 흘러가고 있죠. 세월 참 빠르죠. 엊그제 2020년 같은데 벌써 중반이 지났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간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인생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빔 뉴스가 작지만 계속 큰 가치로 누군가에게는 다가갈 수 있도록 시간을 아끼지 않고 늘 열심히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